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야심차게 했던 사업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야심차게 어떤 역점 사업을 추진하려면 준비를 탄탄히 하고 문제가 없도록 쫙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막 비 팍팍 쏟아질 때부터 좀 조짐이 안 좋더니 지금 한강버스가 가다가 사고가 나와서 뭐 이렇게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중간에 배가 멈춰서 가지고 80명 넘는 승객들이 구조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강 한가운데에서 구조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칫해서 발을 헛디뎌서 빠지게라도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 사고가 계속 나는데도 지금 이것도 그나마 한번 중단했다가 다시 운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는데 전면 중단하자니 자기 역점 사업이 이제 저기 될까 봐 이것도 구간별로 마곡에서 어디까지는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안 하고 또 이렇게 갑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급기야 민주당에서 꼭 이렇게 뭐 더 큰 참사가 나야 정신 차릴래? 이런 말까지 하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그러니까 한 달 전이네요. 10월 20일에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오세훈 시장한테 막 이렇게 이런 거 다 대비가 돼 있냐 그랬는데 그때 오세훈 시장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난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식 시운전 성적서가 있습니다. 남는 수심이 1m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 키에 한 160 정도의 사람 키에 한 그 가슴 정도밖에 강 바닷가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특히나 한강처럼 토사퇴적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어떤 장애물들이 떠내려온다든가 이렇게 강바다 있을 때 이런 정도의 여유 갖고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타보면요. 지금 운항되는 서울시 소유 선박에도 밑에 수심이 계속 표시가 됩니다. 계기판에. 그런 걸 다 와치를 하면서 운항을 합니다. 뭐 염려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봅시다. 최진복 교수님. 네. 바로 이번 사고가 수심이 낮아서 그렇죠. 배가 멈춰버린 사고 아닙니까? 맞아요. 그걸 정확히 지적한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오세훈의 답변입니다. 수심이 보이고 계기로 나오니까 문제 없다고. 근데 왜 사고 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정말로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거기 사고 날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수심이 높고 낮은 데를 미리 조사해서 부표를 세워놨어요. 파란색, 빨간색으로. 그래서 그 사이를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그 원래 항로,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서 배가 운항을 해요. 저는 근본적으로 저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자기들도 나름대로 부표, 지난번에는 한번 부표를 부딪힌 적도 있었거든요. 앞에 가가지고 배가. 그게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 사이로 못 지나가잖아요, 지금. 운전으로 하면 운전면허증을 제대로 못해. 지금 이거 항로 이탈이잖아요. 저 녹색하고 빨간색 사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이제 원래 항로예요. 근데 벗어났어요. 그러면 저거 운행하는 사람 선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대로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마치요. 제 그냥 생각입니다. 운전 못하는 사람은 차를 맡기는 꼴이에요. 선박을 저렇게 운행하다가는요. 저기가 최저문에 이게 쌓여가지고 낮으니까 저기로 가면 안 된다라고 자기들이 표시해놓은 곳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런 배를 왜 운항을 하고 있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요? 오세훈의 저 말을 들으면서 너무 황당한 건 실제 본인의 말과 실행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 달 동안 또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정비하는 기간 그때도 사고가 몇 건 났어요. 그럼 멈춰야죠.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사고가 한 번도 안 나는 상태에서 시작을 다시 해야지. 점검하는 과정에 3번의 사고인가 4번의 사고가 났어요. 그때도 그렇게 사고 났으면 그걸 한 달 만에 다시 시작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는 저거요 이번 사고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사고의 행태를 보면 그리고 배 돌리다가 그냥 뭐 거기다 부딪히고 선착장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운행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 선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저 배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 심각하고요. 저게 지금 저렇게 계속 사고가 나는데요. 저러다 큰 사고 나면 어떡할 겁니까 진짜로 침몰이라도 하면. 그런 일 발생하기 전에 안전조치 제대로 해야지. 괜찮다.
한두 번이야 말을 안 하죠. 그리고 비가 좀 오면 또 운항도 안 하고. 그럼 왜 하는 겁니까 대체 저거를? 거짓말까지 해요. 지금 이 한강 버스 담당자가 미래 한강 본부장이라고 하는 자인데요. 사고 직후에 항로 이탈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항로 보셨는데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는 곳을 벗어나서 간 거 아닙니까? 이 항로라는 것은 다 수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이쪽으로 가야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이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기 수심이 1.4m밖에 되지 않은데 배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닿아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한강본부장이라고 하는 자는 항로 이탈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들어보시죠. 현재 항로 이탈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토사라든지 아니면 이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한 정지라고 현재로는 추정을 하고요. 일단 최소한 상황이라도 파악하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세현 대변인. 그러니까 확인을 했다는데 뭘 확인한 거죠? 그리고 항로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토사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불안한 게 이겁니다. 왜 이렇게 이 한강버스를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이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대형 사고 하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29개의 중대, 중경 사고, 그다음에 300개의 경미한 사고가 복합이 되면 나중에 큰 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다행히 그 80분의 분들이 1시간 동안 이렇게 묶여 있으시면서 불안에 떨었지만 다행히 구출이 잘 됐지만요. 이렇게 자잘한 사고, 자잘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거 굉장히.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면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인명사고가 나야 오세훈 시장이 정신 차릴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걸로 왜 이렇게 이 한강버스에 집착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전에 서울시감에서 교통이 꼭 빨라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마곡에서 잠실까지 가는데 약 4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려면. 그래서 그 지점에다 지적을 하니까 그럼 5시에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교통이 꼭 빨라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경우라면 그럼 교통이 멈춰도 되겠네요. 지금 저렇게 토사에 묻혀가지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강버스 관련해서 지금 80여 분이 1시간 동안 공포에 떨었잖아요. 그 전에 구명조끼 함도 안 열렸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QR 체크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합니다. 이게 대중교통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배를 타게 되면은 신분을 작성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한강버스는 그런 자체 시스템이 아예 없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실종이 돼도 실종자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더 문제는 이렇게 한강버스가 문제가 되는데 불구하고 오세훈이 11월 16일 날 서울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미친 자 아닙니까 정말로? 저는 지금 방금 전에 기자들에게 답변했던 한강 본부장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은요. 한강버스 저거 시작했을 때 어떤 기자가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이거 할 때 이걸 출퇴근용으로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출퇴근용이라고 볼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뭐 그냥 관광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주 의도가 불순하다라고 하는데 뭐가 의도가 불순해요. 이 출퇴근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몇 명이나 이 사람들이 타고 가고 그 효과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했어야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지우아빠 헬리님이요. 어제 마라톤 대회 나가려고 10월부터 러닝 연습을 하면서 최근 여의나루에서 반포대교까지 가볍게 러닝을 하는데 한강버스가 한강을 지나가더군요. 근데 배가 사람보다 더 늦게 갑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버스입니까? 그 버스 타고 출근하면 남들 퇴근할 때 도착하겠네요. 교통이 꼭 빨라야 됩니까? 라고 했잖아요. 오세훈이. 아니 그러면 진짜. 지금 한강 유람선이 있잖아요. 네. 그 유람선을 뭐 좀 더 해가지고 세너강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너강은 우리 한강에 비하면 정말 강도 아닙니다. 하천이죠, 하천. 하천이에요. 그런데 그냥 세너강 유람선 타려고 얼마나들 우린 한강도 잘만 하면 훨씬 더 근사한 유람선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든지 근데 이걸 처음엔 한강 택시라고 그랬어요. 네. 한강 택시도 있었어요? 처음에 운영을 했다가 예. 그것도 망했어요. 이미 망한 거고. 저는 이제 뭐 저도 뭐 가봤습니다만 유럽에 있는 강들은 강풍은 졌죠. 또 수심은 깊습니다. 그리고 바다랑 또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교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강은 강은 넓지만 그렇게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안 썼던 거예요. 그럼 지금 2025년까지 그렇게 강을 이렇게
그렇게 쓰지 않았던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아까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데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제가 무슨 배 전문가는 아니지만 배라고 하는 게 강바닥을 쭉 보고 그럼 가고 있다가 갑자기 수심이 낮다 그럼 배가 순간에 탁 섭니까? 뭐 ABS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라고 하는 건. 그리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낮은 수심이 있으면 그러면 그거를 싹 요리조리 그 넓은 데서 피해가야 된다는 건데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렇게 지뢰받다니 조심해가면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조금 전에 한강 본부장이나 아니면 배를 운영했던 선장 개인에게 뭔가 이 잘못을 물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구조 속에 밀어 넣어진 거예요. 왜 오세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 내세우고 싶은 공적이란 걸 자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또 이 사람들 준 공무원이나 공직에서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뭐 하나 자리 만들어 놓고 인원 꾸려놓으면 어떻게든 실적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일을 하고에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밀어넣은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존 리님 오늘의 댓글로 선정합니다. 배가 꼭 움직여야 합니까? 그건 맞네요. 그러니까. 예. 오세훈 논리로는. 네. 아니, 띄워놓고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띄워놓고 또 거기서 있으면 되지. 그냥 수상 레스토랑 이런 거 운영하잖아요. 뭐 그거 하면 되겠네요, 진짜. 저는 오세훈이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한강버스를 운영하는 이면에는 반드시 이권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무리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선착장마다의 부동산 개발 같은 거 다 뒤져봐야 될 것이고 한강버스 운영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 한강버스 운영이 실제로 유람선 운영원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랜드 쪽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이권이 있는지도 저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렇지 않고서 이렇게 무리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권 관계가 아니고서는. 왜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합니까? 이게 자기의 미래의 확실한 보증수표가 될 거라고 착각한 거죠. 기억하십니까? 이 한강버스 진수식을 경남 사천인가 거기서 했어요. 그때 막 본인이 흥분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게 이게 내 인생을 펴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모양이 되니까 그만 못 두는 거겠죠. 그때 당시 화면 한번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먹으면서 한강 바깥에 경치도 보면서 식사하면서 커피 한잔하면서 이제 출근해서 할 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정말 지금까지 애써온 우리 서울시 직원들, 특히 박수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미래 한강 본부 주용태 본부장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서 고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 자리에 서니까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될 한강에서의 수상교통의 시대가 이제 드디어 개막이 되는구나. 벅찬 감동을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즐기기 좋은 그런 강,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매일매일 정말 쾌적하게, 편리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교통수단으로 반드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 때나 우는 것도 별로 보기 좋지도 않거니와 한강을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멋진 강으로 만들겠다. 그 누가 반대합니까?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 옳시다. 아니면 고쳐야죠. 그리고 거둬들여야죠. 그걸 가지고 그냥 저렇게 혼자 그냥 감동해서 울고 난리. 이렇게 이제 사고가 계속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하이디 법칙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 납니다. 조심하라고 지금 계속 경고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걸 지적하는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또 가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고치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가 정말 사고가 나면, 안전사고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안 된다.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까지 총 16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고의 경우에는
어제 낮에도 이미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면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 없이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계속 운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철저한 재검토 하에 운항을 재개하든지 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끔찍하게도 시민 한 명이 또는 시민 몇 명이라도 다치거나 죽어야 멈출 겁니까? 시민들 앞에 사과하시고 그리고 즉시 운항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갖춘 후에 그 다음에 운항 여부를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할 거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의 방문 등 행동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듭 강조했지만 이것은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당연히 걱정되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하면 박주민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군에 들어있으니까 서울시장 나오려고 한다. 김민석 총리 이런 사고 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적하면은 김민석이 서울시장 나오려고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얘기 들어봅시다. 876억을 대출을 하셨는데 보증도 안 되는데 대출을 876억을 한 것은 이 지방공기업법 65조 5 위반 아닌가요? 보증 다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나중에 좀 답을 해주시고요. 876억 대출해 줬는데 담보를 잡았습니까? 자, 담보를 잡았습니까? 876억 대출금에 대한. 나중에. 한강 관련된 겁니까? 예. 자,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 봅시다. 멈춤 사고로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필요한 것은 냉정한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입니다.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 공세의 도구로 지금 삼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정치 공세인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났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80여 분의 시민들의 어린이도 있었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도 계셨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대로 대처도 못했으면서 심지어 지금 인양도 못하고 지금 둥둥 떠 있어요. 지금. 그 본인이 대처를 제대로 안 했는데 그걸 무슨 정치 공세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경고를 주는 거잖아요.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멈추라고. 아니 왜 여기에 집착하냐고요. 교통이 빠르지 않잖아. 그리고 교통수단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도 하지도 못하고 사고 빈번히 나고 멈추고 또 인명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도래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하냐. 좀 제발 멈추고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라 라고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걸 그걸 왜 또 정치 공세를 얘기합니까? 본인 눈에는 막 다 모든 게 정치 상황으로밖에 안 보이나요? 본인 눈에는 막 다 모든 게 본인 선거 다음에 나올 뭐 대통령 선거 시장 선거 그런 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리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정치 공세 얘기하는데 본인이 지금 정치적이에요. 왜 이렇게 집착합니까? 본인이 정치적인 미래를 꿈꾸느라고 한강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한강이 서울시장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아까 우리가 잠깐 들었던 것도 이게요. 한강버스 도입하면서 SH공사를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시켜가지고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떠안도록 만든 거예요. 그 대출 받고 막 이거 다 명백한 배임행위라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876억을 대출을 하셨는데 보증도 안 되는데 대출을 876억을 한 것은 이 지방공기업법 65조 5 위반 아닌가요? 보증 다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나중에 좀 답을 해주시고요. 876억 대출해 줬는데 담보를 잡았습니까? 자, 담보를 잡았습니까? 876억 대출금에 대한. 나중에 다 상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되어 담보가 있습니다.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담보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공사가 담보도 없이 876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공사가 담보도 없이 876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까? 대출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
다 상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자, 강구돼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인데 은행이 담보도 없이 876억을 어느 누군가한테 대출했으면 이건 배임입니다. 모른 척하는 거 봐. 양지열 변호사님. 예. 일단 예. 담보도 없이 대출을 해 줬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네. 것이기도 하지만 네. 저는 이렇게 보면 막 폼 잡고 울고 그럴 때는 막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네. 디테일에 들어가면 잘 몰라요. 몰라요. 물어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 폼만 잡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막 이런 거 뭐 어때 자기 치세를 유세를 얘기할 때는 진짜 막 우리 국민들 저 직원들 고생했다고 하는 것처럼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서울시 직원들 달달달 볶아가지고 어떻게든 해내 하고 나니까 밑에서는 무례해서라도 무슨 일인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방법을 해내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저 한강버스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지금 이렇게 왜 위험한 일을 하느냐, 왜 이렇게 수익도 확보 안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냐라고 했더니 또 거기 또 이건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 민간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민간업자에게 돈을 줘서 지금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거는 그리고 소익이 이렇게 이 민간업자가 예시한 것처럼 수익이 안 나면 그 수익을 또 서울시가 보전해 주기로 됐거든요. 그것도 사실 저는 배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건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또 서울이 또 미래의 한강을 열겠대요. 앞뒤도 전혀 안 맞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아닌 말로 지금 대장동 사업이 검찰 논리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조금 받았다고 지금 배임으로 지금 6년을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짓을 해놨는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요.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삶도 시민들의 삶도 전혀 모르니까 베이글 들고 서울 시민이 아침에 출근해서 바빠지고 지하철 타버스에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막 놓칠까봐 막 뛰어다니는데 사람들이 베이글 물고 아침 먹으면서 출근한다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지 자체를 몰라요, 저 사람은. 이 오세훈 시장이 한강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뭐 세빛 둥둥섬도 있고 뭣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그 전에. 근데 문제는 이제 한강을 가지고 뭘 좀 해먹어야 본인이 광이 날 것 같으니까 한강 사업본부 막 아까 얘기하면서 징징 울었잖아요. 이걸요 지금 여기에 투입된 인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강 사업본부라고 하는 데 있는데요. 한강 사업본부 밑에 한강 사업기획단이 있고 총무부, 운영부, 시설관리부, 사업기획부, 사업관리부, 특화사업부.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력만 해서도 몇백 명일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그만두기가 이제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공격하면은 이거 정치적으로 공격한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한강이 오세훈 광내라고 있는 뭐 그런 도구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세훈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한강을. 그렇죠. 정말로 한강을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거나 한강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한강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본인이 정치적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게 지금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이거는요. 사고가 이렇게 자꾸 나고 국민들도 불안해요. 시민들도 불안하고요. 아니 이렇게 사고가 자주 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면 그걸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서울시 그것도 서울시에서 선출된 시 지역구에서 선출된 사람이라면 얘기하는 게 맞죠. 얘기 안 하면 그 사람도 비판받아야 돼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일 안 하면 국무총리 얘기해야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를 자기 분리하면 정치적 공세래요. 뭔 정치적 공세인데요. 이게 정치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시장으로 나올 사람들 안 나올 사람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있는 시장이 있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맞죠. 면담 신청하는 게 맞고요. 회피하는 자기가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둡니까 그러면? 그걸 지적하는 거 정치 공세라고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 뭡니까? 공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이 사람들 제대로 못하면 지적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 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있는데 왜 그게 정치 공세예요? 그리고 사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과문의 정석이 뭔지 아세요? 사과를 하면 제대로 하세요. 오세훈 씨. 아니 잘못한 게 있거나 실수한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제대로 잘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먼저 하신 거 사과에서 다만,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요. 사과한 거 다 쌍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다만이 왜 들어가요 거기에? 뭔 핑계가 할 게 있다고.
저런 것을 가리켜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본인이 실속도 없이 막 광만 내려고 하는 것이 실용주의의 반대인 것입니다. 모양은 좀 안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는 것이 실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무슨 일을 오래 하면 평판이라는 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지라는 게 굳어지죠. 서울시장 오세훈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폼쟁이. 뭔가 소득의 성과는 없고 폼만 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름 같은 것에 엄청 집착하죠. 세빛 둥둥섬. 근사한 게 뭔가 되는 거지. 한강 택시야. 수상 버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늘요 2부에서는 어떤 분을 저희가 모셨냐면요. 동대문의 DDP라고 아시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이것도 근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 DDP도 오세훈 작품입니다. 정말 근사하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거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입점해 있는 카페드 페소니아라고 하는 그 업체의 대표를 모시고 DDP가 지금 어떻게 돼버렸는지 이걸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 급히 모셨는데요. 오세훈이 손을 대면 뭐든지 허망해지는 겁니다. 왜?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전에요. 어떤 일을 잘 하려면 골치 아프죠. 머리 아프니까. 그래도 이게 성공하려면 다 일일이 따져보고 디테일에 집착하고 제가 뭐 이런 자들하고 이재명 대통령 감히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디테일에 강합니까? 다 꿰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출 받은 거 그런 거 있어? 대출 받았어? 담보? 이 디테일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관심이 없고 내 폼 내는 것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고가 나는 겁니다. 알아야 챙기죠. 야 나는 밖에 나가서 광 낼 테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 알았지? 넌 막 그러라고 본부장 시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세훈이 손댄 세빛 둥둥섬, DDP, 한강특버스 다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오세훈만 손대면 다 망한다. 마이너스의 손 오세훈. 마이너스 손 오세훈이죠. 한강 르네상스 마찬가지로 다 망했죠. 세빛 둥둥섬 망했죠. 한강 택시 2만 명을 목표로 했지만 100명도 안 타가지고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강 버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시민들을 볼모로 실험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민들이 뭐 무슨 죄가 있어요? 세금 낸 죄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시민들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적도 하나 하고 싶은데 한강버스가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예.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도 분홍색 옷을 입으세요. 예, 분홍. 근데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웬 분홍색이지? 파란색이나 뭐 이런 색이어야 되는데 왜 분홍색일까? 분홍색이 김건희 씨가 그 신당이 분홍색이었고요. 청와대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 분홍색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맞아. 근데 오세훈도 지금 분홍색이에요. 이배용도 맨날 분홍색 입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그런 지점도 있다. 이상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그냥 뜬금없는 게 아니라 이 집단들은 상상 영역에 우리의 상상분 벗어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전 그것도 되게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오죽하면. 그리고 반드시 저는 이 이권관계 특히 그 선착장에 있는 그 부동산 개발이라던가 이런 거 서울시가 어떠한 역할을 했고 거기서 어떤 이권이 있는지 분명히 보셔야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